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이라면 얼마 전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국과수 5.18 당시 헬기 사격 결론 37년 만에 공식화. 여러분에게 1980년 5월의 광주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여기 그날의 광주를 그린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그에게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그날의 광주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 국가의 주인들을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죠. 도시는 폐쇄되었고 시민들은 죽어갔습니다. 죽지 않은 시민들은 억압받았고 저항을 저지당했습니다. 이 광경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한 설명은 내가 살해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라는 설명일 겁니다. 이러한 규칙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클리블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었던 딜런 클리볼드는 본인이 자살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하구들을 쏘고 본인도 자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이유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네 친구라서, 연인이라서, 배우자라서, 부모라서, 선생님이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철학자 코스가드는 실천적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실천적 정체성 아래에 인간이라는 실천적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인간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타인 역시 인간성을 지닌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코스가드는 인간이 오로지 인간이기에 도출되는 도덕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인간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칸트의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포기할 때, 오로지 인간이기에 지켜야 하는 존엄이 있음을 포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년이 온다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각 개인이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고 또 그들이 어떻게 버텼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총알이 쏟아지던 날,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인간의 존엄성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 등장인물의 처절한 물음으로 답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선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부마 항쟁의 공수부대로 투입됐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 이력을 듣고 자신의 이력을 고백하더군요. 가능한 한 과격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잔인하게 행동한 군인들에게는 상부에서 몇십만 원씩 포상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동료 중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내 값을 주면서 사람을 패라는데 안 패 이유가 없지 않아?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어느 한국군 소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마을회관에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모아놓고 모두 불태워 죽였다지요. 그런 일들을 전시에 행한 뒤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그 기억을 지니고 우리들을 죽이러 온 겁니다. 제주도에서, 관동과 난징에서, 보스니아에서, 모든 신대륙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인간입니다. 날마다 이 손의 흉터를 들여다봅니다. 뼈가 드러났던 이 자리, 날마다 희끗한 진물을 뱉으며 썩어 들어갔던 자리를 쓸어봅니다. 평범한 모나미 검정 볼펜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흙탕물처럼 시간이 나를 쓸어가길 기다립니다. 내가 밤낮 없이 짊어지고 있는 더러운 죽음의 기억이 진짜 죽음을 만나 깨끗이 나를 놓아주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선생은, 나와 같은 인간인 선생은 어떤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의 독서의 단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